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돋보기. 김대후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환율 얘기를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네. 어제 뭐 어떤 일이 좀 있었죠. 예. 예, 어제 한국은행에서 네. 임시 금통위를 어, 소집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금통위라는 게 금융통화위원회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금융통화 정책을 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사 기구거든요. 네. 의결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금통위는 1년에 언제 한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나라 금통위는 언제 하니까 금리를 어떻게 조정하겠다 해서 금융시장이 미리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예고 없이 어저께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께서 네. 금통위를 소집하신 거예요. 아하. 그래서 좀 난리가 난 줄 알았어요. 예. 예.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서 중대한 결정을 하나 한 겁니다. 아, 요거 잠시 후에 예. 자세히 네. 설명해 주시고요. 그 전에 제 쿠팡 얘기도 짚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쿠팡 관련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상하셨던 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범석 회장님, 네. 미국에서는 김범석이라는 이름도 통하지 않아요. 이름을 그 미국 공시자료나 미국 네. 정권 거래소에 봄킴으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예. BOMKIM. 아, BOM이에요? 예. 봄킴. 예, 봄킴. 오, 예. 그리고 이제 부인이 대만계 미국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도 그 영어를 쓰시고 네. 그리고 국회 청문회 출석을 뭐 바빠서 못할 수도 있죠. 진짜 그분 표현대로 글로벌 네네. CEO시니까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바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이래서 바쁘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만약에 불러준다면 꼭 나가겠다. 네.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그럼요. 그 불출석 사유서가 아주 그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기 아주 간단하게 제가 171개국에서 경영을 하는 글로벌 CEO인데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못 갑니다. 대체 아니 이게 뭐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건 미국 의회에서도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예를 들면 메타의 그 베이조스가 메타의 그 주커버그? 예. 주커버그. 그다음에 저기 저 아마존의 베이조스. 뭐 이런 양반들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때 미국 국회에 나가서 네. 자세히 뭐 국민을 대리한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소상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대표까지 미국 사람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로저스라는 분 새로 그 대표로 임시 대표로 나온 분이 저 한국말 잘 못하는데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면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이런 그냥 계속 인사말. 네. 아니 쓸데없는 얘기만 해요. 계속 시간 끌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중간에 내 말 제대로 통역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말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이러니까 장모라는 말은 하나 압니다. 뭐 장모, 처제 뭐 이런 거를 예, 그런 또 그 아주 저 하나의 세계적인 개그가 되어 버렸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4천만 명 가량이 지금 정확하게 3,400만 명의 정보가 털렸는데 그것도 그냥 해킹 들어와서 선별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 최고위 개발 담당 중국인 직원이 통째로 빼간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고 실제로 2차 피해들이 나와서 경찰에서 지금 수사도 하고 있고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 경영이나 인생사나 시련도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거를 보면서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진정성을 얻고 야 이건 우리와 같이 가야 되는 기업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모르세요. 그리고 그냥 언어의 장벽을 이용한 교묘한 어떤 시간 끌기 이런 건 정말 국민의 분노를 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저도 청문회 영상 보면서 좀 자존심이 상한다는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야 이거
우리나라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을 좀 무시하는 거 아니냐. 좀 화가 그렇습니다. 났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렇게 된 것은요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 누구의 그렇습니다. 자업자득? 우리나라 우리들의?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 국민들의 어. 자업자득이다. 야, 이거 굉장히 좀 아픈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지금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김범석, 봄킴이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예. 사라져 버렸는데 오히려 지금 활성 이용자 수는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탈퇴하려고 잠깐 들어온 거야. 또는 궁금해서 걱정돼서 잠깐 로그인한 거야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용자가 늘어요? 그렇습니다. 어, 적어도 어. 현재까지는요. 어. 그 JP 모간이라는 미국 최대 투자 은행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번 사건 터지자마자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 하나를 냈죠. 쿠팡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이유는 두 가지. 예. 자, 한국 사람들은 이 정보 이게 별로 관념이 없다. 그래서 사건 터지고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잊어버릴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대안이 없다. 사실상 한국 시장에서 쿠팡에 탈퇴할 수 있느냐? 어허. 쿠팡 없이 생활할 수 있느냐? 이게 독점의 뭐 좋게 보면 독점의 경제성이고 나쁘게 보면 독점의 횡포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오만해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 그런 관점에서 왜 이렇게 괴물을 키웠느냐? 아담 스미스가요 자유시장 경제를 주창을 하면서 시장에서 모든 규제와 제한은 다 풀어야 그것이 보이지 않는 손해에서 생산성이 올라간다. 그게 지금 현재까지 자본주의 경제의 뿌리 근간이 돼 있는데요. 네. 우리는 그 대목만 보고 있는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책이나 또 그 양반이 국부론 책을 쓰기에 앞서서 먼저 썼던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자유시장 경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사회, 특히 한두 기업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독점이나 과점 체제하에서는 경쟁이 무너진다. 네. 따라서 시장 경제의 가장 큰 적은 독점과 과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거래법도 만들고 그렇죠. 미국의 ITC,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를테면요. 지금 쿠팡의 야권에는 이런 정보 해킹 사건이 생겼을 때 그 피해가 생겨도 쿠팡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런 약관을 슬그머니 하나 집어넣었어요. 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평소에 그거 막았어야죠. 그또 법적으로 효력도 없을 거예요. 재판으로 가면 또. 근데 어떻게 그게 또 안 걸러졌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를 방기한 거죠. 그리고 법적으로 한국 법정에서는 효력이 없는데요. 예. 이게 김범석 회장이 한국에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결국 소송이 미국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예. 미국 법정에서는 이게 또 판례가 또 다양하게 나온다고 그럴 수 변호사님들이 있겠네요.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쿠팡의 고도의 어떤 국제 전략, 나쁘게 보면 그 네. 노림수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무기력화되어 있다. 네. 뭐 이런 어떤 그밖에도 또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여기서도 이게 정보통신 사업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가입 탈퇴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으로 가입하는 거 쉽게 돼 있으면 탈퇴도 쉽게 돼야 된다. 이렇게 번연하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쿠팡은 성역처럼 아무도 건드리질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 경제 정책적인 면에서도요. 우리나라에도 유통기업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지금도 많고요. 있고요. 예, 예. 그런데 쿠팡이 유리한 그러니까 다른 데는 발이 다 묶였고 쿠팡만 특히 주말 영업과 관련해서 주말에 영업장은 경영을 하지 못한다. 이게 네. 돼 있는데 쿠팡은 영업장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거기서 풀필멘타 그러니까 물류센터에서 배송만 하는데 거기에 로켓 배송이나 이런 것은 쿠팡은 제한 없이 마음껏 했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오프라인하고 연결이 돼야 되니까 주말에 배송을 못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기회의 불균등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예 포기를 해버린 거죠. 그런 물론 면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뭐 경쟁을 했고 예. 그런데 결국 쿠팡한테 진 것 같아요. 예. 완벽하게 네. 참패를 했죠. 그나저나 이 쿠팡 관련해서 뭐 어제도 새로운 뭐 보도들이 나오는데
미국 의회에 제출한 로비 보고서를 보니까 그 미국산 농산물을 한국에서 잘 팔 수 있게 예. 뭐 하겠다라든지 그런 내용들. 야, 예. 이거 뭐야? 한국을 걱정하는 거야? 아니면은 미국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예. 뭐 그런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또 로비에 또 돈을 많이 쓰니까 미국에서 예. 미국 정치인들이 쿠팡 미국 기업이다. 예. 우리 미국 기업인 쿠팡 영업 지장 받으면 안 된다. 예. 이런 또 항의를 했다고 하고 그거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예, 특히 뭐 지난번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느닷없이 쿠팡에 김봄이 나타나서 네. 주목을 끌었는데 네, 백악관 보도자료 보니까 음. $100만 취임식 경비도 제출을 했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 김범석 회장 지금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워싱턴 정가에서 공화당 정부와 아주 가까운 로비스트들, 특히 그 중에는요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케빈 워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요즘에 많이 나오죠, 계속. 예,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깝고 네. 과거에 연준 의사도 했는데 지금 새로 제롬 파월 후임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주요 후보자 몇 명 중에 한 명이죠. 예, 그분이 이사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든든한 뒷배가 있으니까 뭐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좀 심하게 얘기하는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개야 짖으라 우리는 간다. 네. 국회가 개라는 거죠. 아이고, 예. 그런 상황, 참담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사실 이 쿠팡이 뭐 한국 기업이냐 미국 기업이냐 뭐 쿠팡뿐 아니라 이제 기업 환경이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국적을 따지는 게 참 뭐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나라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좀이라도 도움이 되는 기업들을 좀 더 아끼겠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또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적을 떠나서 이런 위기 상황이나 또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비자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의 자세나 그런 기업의 지배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그것이 진짜 그게 수록 미국 사람이 하더라도 그게 네. 국민 기업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회가 네. 영업 정지를 시키겠다 국회에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뉴욕 증시에 굉장히 화제의 뉴스로 한국 국회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이 쿠팡을 영업 정지시키면 어떻겠느냐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또 미국 시각에서 보자면은 예. 아니 한국이 왜 우리 미국 기업의 정상적인 한국 내 영업 활동을 방해하려고 그래? 이거 우리가 그냥 둘 수 없다라고 나올 것 같은데요, 또 미국은? 예, 그런 반응이 첫 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우리 자존심이 상하는 두 번째 또 있어요? 반응은 더 있어요? 할 수 있을까? 영업 정지 한번 해봐. 누가 손해야? 이런 반응이에요. 바로 이게서 독점의 폐해, 독점의 횡포가 나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좀 우리가 감정을 좀 누르고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 대응이라는 것은 네. 결국은 한국의 쿠팡을 대응할 만한 제2, 제3의 어떤 이카머스 회사를 육성해 주는 거예요. 근데 또 강제로 억지로 육성하면 그것도 또 문제 소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규제 완화라든지 현재 역차별 받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네. 풀고 그다음에 또 어떤 시민 단체에서 소비자 단체에서 운동이 좀 일어나서 어떤 지역 사회라 등등 해서 이카머스 시장의 대안 세력 이런 세력을 좀 만들어 보는 영업 정지보다는 제2, 제3의 대안 세력을 법에 어긋나지 않은 국제통상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키우는 또는 제3의 아마존이나 또 다른 회사를 이용해서 경쟁 구도를 만들어주는 이런 전략적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통업체 도대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기회에 정말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정말 이럴 때 배달, 배송 업무를 대대적으로 투자를 확대한다는 그런 어떤 재벌 총수님들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이 판을 뒤집을 수 없다는 냉정한 판단을 내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 쿠팡이 이 유통망을 장악하고 아주 빠른 배송을 통해서 시장을 장악한 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그만큼 투자할 기업이 지금 있나요?
아, 될까요? 그렇게 후발 투자로 가서? 우리나라도 뭐 자본 축적이 돼 있는 기업들도 음.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유통업체들 입장에서는 뭐 쿠팡과 경쟁하는 게 돈도 많이 들지만 기존의 시장에서 돈이 벌어지니까 예. 안주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도 그냥 있군요. 백화점 열어놓고 음. 와도 기존의 영업 수지 정도는 확보가 된다. 네. 그런데 세상은 점점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음. 이제 이 IT를 네. 연결하지 못한 유통업은 네. 완전히 사라질 수 있거든요. 음. 미국의 경우에요. 아마존이 IT를 이용해서 치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완전히 혁명을 일으켰는데 음. 기존에 있던 유통회사가 월마트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예. 미국 가면 우리 예. 길거리마다 볼 수 있는 월마트. 음. 그런데 그 월마트가 IT 혁명을 이루어 가지고 요즘은 아마존보다 덩치가 더 커졌어요. 그래요? 네. 사실 월마트라고 한다면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거 하고 있을 거다. 그것만 네. 할 거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거든요. 월마트가 배송이 더 빨라요. 그래요? 그 월마트도 전국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전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예. 물건을 배달해 주기도 합니다. 와. 그래서 아마존의 혁신은 가상 공간의 혁신이지만 예. 이 월마트는 우리도 가상 공간하고 오프라인도 어. 같이 사용한다. 물론 아마존은 이제 그 요즘은 회사가 이 컴퓨터 그 클라우드 회사로 거의 음. 전신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네. 지금 다시 유통 부분에서는 예. 월마트이 1등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음. 우리나라의 이마트나 많은 네. 그 뭐 신세계든 이런 유통업자들이 예. 월마트 경영을 따와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월마트의 혁신을 안 배우고 있느냐? 그런 면에서 좀 이코노미스트의 예. 한 사람으로서 예.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감정적으로 네. 쿠팡, 절팡 하는 것을 떠나서 네. 정말 우리나라의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네. 같이 좀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월마트가 우리나라에서 뭐 실패하고 철수했기 때문에 뭐 별로 뭐 영향이 없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또 약간 좀 놀라운 그런 소식을 또 알게 됐습니다. 자, 환율 얘기도 해야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그 예고편. 예. 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그래서. 예, 이게요. 한국은행이 임시 금통위를 했다. 네. 임시금통위. 예, 이것은 우리 계엄령 상황에서 네. 당시에 전 세계가 한국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럴 때 그때 한 번 있었고 네. 근래에는 없던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는 얘긴데요. 네. 그 금통위의 결정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달러를 한국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 줄게. 이런 조치예요. 이렇게 지급준비금, 그러니까 이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나 이 대출의 그 예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찾아갈 때를 대비해서 지급준비금으로 한국은행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게 돼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뭐 이자를 안 주는데 이자를 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달러를 가져오면 이자를 주겠다. 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쓸 수 있는 외환, 그게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를 지켜주는 마지막 방파제거든요. 네. 그런데 그 외환 보유액은 한국은행 금고에 들어와 있어야 외환 보유고가 돼요. 우리나라에 있어도 개인이 갖고 있으면 그것은 외환 보유고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외환 위기 때 97년대 금 모으기 운동할 때 네. 금을 국민들한테 모아가지고 그것을 외국에 판 게 아니에요. 한국은행에 판 거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외환 보유가 안 되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외환 보유고가 4,300억 달러로 뭐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자꾸 외환 위기 얘기가 나오니까 한국의 외환 보유고관이 제대로 있어?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많으면 한국은행 직접 시장에 큰 손으로 개입해서 환율을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도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한국은행이 실탄을 좀 더 마련하겠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거꾸로는요. 네. 시장에 영 메시지도 줄 수 있어요. 어떤 그만큼 한국은행이 급해?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한국은행이 맡길 이유 없잖아. 더 환투기를 더 하는 게 낫잖아.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그렇네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임시 금통위를 한 것과는 또 별도로 별도로. 기획재정부에서 예. 우리나라 외환관리제도에 대한 예. 아주 대대적인 제도 개혁안을 어저께 풀었습니다. 오, 보따리를 오. 크게 풀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자, 이게 우리나라에 달러가 부족하니까 네.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들이 음. 어떤 안전성을 위해서 보유해야 되는 그 금액 한국은행에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줄 테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가 10원이었다 그러면 1원만 보유해. 나머지는 한국은행에 맡겨. 이런 조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외국에서 좀 돈 좀 빌려와. 빌려오라고요? 각 어. 금융기관들이 어. 한국에 있는 달러 같이 가지 말고 아. 외국에서 빌려온 그 한도를 대폭 늘려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빌려올 수 있다 그거지 빌려오게 직접적으로 만드는 건 또 아니네요. 빌려올 수 있는 한도를 한도만. 늘려주고 네. 그 돈을 빌려와서 네. 한국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를 주니까. 더 그렇게 가져올 수- 유도하는 예. 네, 그런 거군요. 근데 그렇다면 이게요. 아, 우리나라에 진짜 달러가 없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1997년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렇죠. 예. 우리는 지금 대외 채무가 네. 대외 채권이 어. 약 2조 7천억 달러 정도 있어요. 채권국이네요. 엄청난 채권국이에요. 예. 그런데 그 돈을 한국은행에 안 맡기고 어. 앞으로 우리나라 돈 가치가 더 떨어질 테니까 환율이 더 올라갈 거니까 외국에 남겨두고 예. 또 본인이 꼭 쥐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외국에 남겨주지 말고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한국에 좀 보관해놔. 또 2차적으로는 한국은행에 좀 보관해놔.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 사정이 급박한 건 결코 아닌데 왜냐하면 경상수지가 흑자니까요. 네네. 그런데 달러를 좋아하고 우리 원화를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이 풍조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조처는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네. 일단 외국에서 달러 좀 빌려오고 한국은행에 맡겨놔. 뭐 좋은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시 응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 임시응변이다.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예. 진작에 했었어야죠. 예.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조치 안 해도 네. 한국의 원화를 갖고 있으면 언젠가 돈이 될 거야. 이런 기대 심리만 만들어주면 네. 달러를 음. 한국에서 바꿔서 외국에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달러를 빨리 바꿔서 원화를 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예. 환전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진짜 잘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좋죠. 예. 그렇게 하려면 우선 우리나라가 통화량을 좀 절제하고 아.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예. 신호를 주면 돼요. 그리고 한국에 음. 투자하는 것이 음.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이롭다. 음.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외국으로 안 나갑니다. 네. 안 나가면 달러가 안 나가니까 워낙 강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음. 이 두 가지를 같이 네. 해야 되는데 뭐 다행히 네. 한국은행을 좀 동원하고 네. 또 국민연금도 좀 동원하니까 지금 환율은 조금은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네. 아, 오늘도 쿠팡에 대한 얘기 또 해주셨고 또 환율 관련된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환율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또 이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경제의 가장 네. 당면 큰 현안입니다. 네. 아, 오늘도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 경제 이야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